2025년 3월 11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미국이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얘기 나오는 건 빅베스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될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반등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경우는요, 금리 인상을 원하잖아요. 트럼프의 경우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하를 한다라는 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경기가 더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을 잠잠하게 해놓고 떨궈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빅베스가 저는 맞다, 빅베스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 크게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나와야 될 포인트가 이렇게 있었죠. 박스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박스권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급락이 나오게 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 반발 매수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들어오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악재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서 단타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나스닥의 경우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제 4%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만 보면은 저는 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오늘 올라오고 내일 올라오게 되면 18,00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000포인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의 경우는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5,700포인트였는데 이게 지금 5,700포인트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등 구간이었던 5,530포인트, 5,050포인트, 70포인트 이 부근에서 반등인 거예요.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5,700포인트에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섹터는 사료, 음식료 6개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체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정해졌죠. 중국 정부는 전일 0시를 기해서 앞서 4일 공고한 대로 미국산의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를 포함해서 총 29개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을 하게 되면서 보복 관세를 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을 포함해 711개의 미국산 수입 관세를 역시 10% 높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계란 공급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계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약세가 좀 이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5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와 연간 예상치 모두 하향 조정을 했고 1분기 테슬라가 이전 예상치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 대표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전기차의 약세로서요. 2차 전지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추진하다 보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보셨다시피 4% 폭락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4.85%, 엔비디아가 5%,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M7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IT 대표주, 인터넷 대표주 등 대형주 IT 위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오후에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뭐 이렇게 내용만 보면은 어제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체중 감량률을 25%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비트코인 아침에도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플이 거의 6%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약세였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도 사이퍼 마이닝,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리티지, 마라홀딩스, 테라울프, 아이렌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로빈후드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상화폐 약세로 인해서 국내에도 역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하나증권과 메리츠, 그다음 NH투자증권에서 KBT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했죠.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에 클리오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클리오 지금 VI 발동 중에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대표주와 건설 중소형주 관련주, 건설 부진 속에서 4월 위기설 확산 등에 대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CBSI가 전월 대비 3% 급락한 67.4를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부문별 실적지수 중에 공사 기성지수가 72.4. 그래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7%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공사 기성지수 외에 신규 수주지수, 수주 잔고지수, 공사대금 지수 이것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수주 잔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신규 수주 지수는 향후에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 특히 건설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지어지고 있고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수주 잔고 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이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회생 절차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역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체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반도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외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 하나,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공업주, 뭐 방산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 고려아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DX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오스코테,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하이엔알, 하이젠 RNM, 젠백스, 피롭틱스, 유일로보틱스, 태성.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바이오 중에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피롭틱스와 태성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제나, 유일 로보틱스 확인해 보시게 되면 로봇주 일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클로버 뭐 이런 모습이고 클리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에코프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SM 제외하고 뭐 JYP나 YG엔터 약세고요. 뭐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일 미국 보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역시 리스크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가 티로보틱스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을 했어요. 로보틱스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 대규모 물류 자동화 MOU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밀릴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비츠로테크가 있고요. 밑에 클리오가 있는데 오늘 클리오를 26,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21,27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3% 정도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오늘 장중에 그냥 매매를 하면서 움직였던 거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또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관심 종목을 정리를 싹 지금 못 해놨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하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 쭉 적어 놓은 건데 이거 우리는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이 중에서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게요. 3% 이상 된 것만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오늘 0.44% 약세고요. NHN이 2.84 약세입니다. NHN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를 쭉 그어보면 매도 타이밍에 나온 거죠. 그렇죠? 체크를 안 했는데 이거는 매도예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냐면 일단은 17,500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반등이 18,350원입니다. 18,350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추세에 부딪히면서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처리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드린 건 노란색. 그다음에 오늘 YG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 U+도 약세, JVM이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지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요거는 3월 11일부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호텔 신라도 오늘 1%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흐름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FA가 0.61%, Y솔이 0.92% 약세, MI텍 없고요. 현대백화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노션이 조금 약세긴 한데 이거 페노션 한번 볼게요. 페노션. 약세긴 한데 뭐 흐름은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보시게 되면 페노션은 얘기를 한 거니까 체크를 좀 하고요. 한원 시스템이 2.84%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 빅베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오늘 고점이 저항이 된 거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오늘 매도가 맞습니다. 오늘 매도가 맞아요.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150원 부근에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정리하면서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 계속 찾겠습니다. 매도 맞고요. 한국전자금융이 0.77% 상승을 하고 있고 이노메트리가 제가 정리를 하는 동안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타이밍이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타이밍 나왔었네요. 그렇죠? 2월 27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체크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저항을 좀 빨리 돌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직까지 저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보시게 되면 동서가 오늘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ENC,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요거 아마 매도 타이밍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29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지지를 보고 있었던 게 이 가격이었죠.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매도가 맞아요. 이거는 매도가 맞습니다. 물론 반등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냥 원칙대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원칙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맞고 코오롱은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1.4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파미셀과 아이텍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2025년의) 실적이 추정치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2020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200억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EPS도 역시 흑자 전환이 작년에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22년에 피크를 찍고요. 뭐 2023년도까지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조금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올라갔다가 저항 형성이 된 거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저항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3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지만 아이텍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7,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미셀. 제가 종목을 찾다 보니까 파미셀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 하나만 말씀을 안타깝진 않네요. 2026년에 예상 실적이 안 나오면 이거는 그냥 작년에 구해놨던 거 그대로 반복적으로 그냥 올린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6년에 실적이 나와 있죠. 이거는 최신 리포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 뭐 올해 괜찮죠? 이쪽 괜찮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2배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7배 정도 증가죠. 7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5배 정도 늘어납니다. 5배. 57에 35니까 대충 5, 25에 5, 6에 30이니까 325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5배. 그러면서 567원을 주당 순이익을 경험을 했던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11,800원 돌파 시에
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14,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분기 실적이 없네요. 이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뭐 핸들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급인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됐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2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지금 0.57%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니 S&P죠. 미니 S&P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니 나스닥 체크를 해보게 되면 미니 나스닥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체크 해보자.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1.23% 뭐 동시호가에 조금 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그러네요. 조금 더 밀리면서 0.6%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장중에 라이브를 하려고 계속 이틀이요. 이틀 정확하게는 이틀을 해봤는데 아무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계셔갖고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3시에 마감 시황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시 반에 라이브를 좀 해서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특징주가 이제 개장 후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